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주간 시사 시간을 가지자고 합니다. 황대일 사장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셨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주간 살같이 흐르죠. 네. 어느새 또 한 주가 됐네요. 예. 어제그제 헤어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벌써 한 주가 또 찾아왔습니다. 살아보면 예. 어릴 때는 그렇게 시간이 안 가고 설날 기다리는 게 그렇게 멀어 보이더니 젊은 날엔 바빠서 세월이 가는지 오는지 모르고. 근데 이제 이렇게 나이가 점점 이제 인생 3, 4분기, 4, 4분기로 접어서니까 모두 나를 잡을 새가 없어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네. 야, 이렇게 인생이 흐르는 것 같아요. 네. 또 오늘 주간 시사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예. 기자님께서는 북한 관련 그 현 정부의 노력과 과정은 언제나 존중하신다고 그렇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따른 결과에서는 그 정부가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항상 말씀을 하셨던 그렇죠. 기억이 납니다. 뭐 개인도 같은데요. 하물며 정부는 도하죠. 맞습니다. 자, 기자님. 이번에 그 국회에서 이번에 그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즉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인만 하면 이제부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에 대해서 북한 관련 인권 단체라든지 또는 이제 그 인권 개선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 국제 사회에서 굉장한 우려를 지금 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의 현실에서 놓고 볼 때 남북과는 체제의 대결이고 북한에도 소위 북한 헌법, 대한민국 헌법에 서로 미수복지적으로 다 지적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느 한 체제가 변형되든지 새롭게 거듭나든지 북한 체제가 조락돼야 이게 끝나게 딱 돼 있어요. 체제 대결은. 이걸 모든 거 놓고 볼 때 이 하필 이번 정부에 와서 또 하필 다른 법도 아니고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내놨어요. 공식적인 이유예요. 어제 아침에 강경화 장관도 얘기했어요. 이거는 군사 분계선 지역, 접경 지역의 주민들이 안전과 관련돼서 이런 걸 내놨다. 이게 첫째예요. 그 다음에 뭐 두 번째는 남북 간에 무슨 어떤 저게 서로의 쌍방의 남북관계 협력에 위해서 아마 그럴 거예요. 발전을 위한. 그거는 국가 대 국가 관계에서 하는 거예요. 민간 차원에서 하는 것까지 정부가 개입해서 하는 일은 난 아니라고 봐요. 공식적으로 정부 간의 사이에서 하는 그런 서로의 상호 비방을 금지시킨다. 이거는 100번 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대북 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서 나도 민간단체가 하는 데서 방법론의 측면에서는 나도 굉장히 불편하고 말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러나 그것까지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한다 못한다 이걸 법으로까지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거는 이거는 꼭 후대에 가서 지금은 이분들이 잘하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은 이 정권이 이제 막을 내리고 다음 정권 대북 문제에서의 앞으로 전개될 모든 상황을 놓고 볼 때는 재평가를 분명히 딱 받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 남북관계 얼마나 개선의 소지가 될 수 있을지. 아무 개선이 도움도 없죠. 이걸 금지했다 해서 북한이 뭐 어떻게 대한민국 잘했으다 이제부터는 당신 믿고 하겠으다 그런 이유도 없는 거고 쟤들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야망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이게 대한민국 경내에서의 위험 지역들 군사 붕괴 선상에 있는 거기 주민들이 생명과 제3권 보호를 위해서 했다 합시다. 중국 쪽에서 북중 국경연선으로 들어가는 USBO 이것까지 다 차단한다고 딱 돼 있어요. 이게 난 더 오노도단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까지 북한에 더 자극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은 뭐 인정할 수 있나마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에 대한 의문을 자꾸 들기 때문에 각 단계 정부들이 이런 걸 내놓더니 그 정부 위정 집단의 리상이 높이고 사명이 높이에요. 사명감과 이상 남북관계를 바라보면서 그 수준에 따라서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너무 김정은 입장에서만 바라보고 지금 생각을 하고
혹시나 김정은을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두려워하기까지 하겠어요. 오직 집권 기간에 남북관계 문제를 날계란 생계란 다루듯이 잘 다듬어 가자니까 자기네는 끝없는 인내를 갖고 양보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은 모든 국가 체제 수호의 길에서는 양보하지 말아야 할 대의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여기에 속해요. 만약에 앞으로 북한이 자유화된다면 북한 주민들이 저 대한민국의 어느 한 시기 정부가 이렇게 이런 법을 내놓고 북한 주민들이 알 권리를 은밀하게라도 그 불법적인 상황에서도 그 알 권리를 끝없이 추구하고 문 두드리는 데 대해서 이런 법을 내놨다. 어느 한 정부가. 이게 북한 주민들에게 주는 말하자면 감정이 어떻게 되겠는가. 북한 주민들도 끊임없이 알려고 해요. 자기 수준만큼, 수준이 높인 만큼, 깨는 만큼 알려고 하는데 원천 차단하는 법을 또 내놓겠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알 걸 위해서 끝없이 두드렸는데 군사분계선 쪽도 아니고 북중국경연선에서 여태까지 해온 일을 뭐 이렇게 저렇게 법으로 제약한다. 이건 되지도 않을 일이거니와 이 소식을 계속 들여보내려는 민간인들의 노력은 이게 이렇게 됐다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까막 세상에서 사는 북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알 권리, 각성할 권리를 주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해온 그 모든 데 대해서 부정하고 우리 이런 거 이제는 알 권리를 국가가 어느 법을 통과시켜서 동포요, 우리 민족끼리요, 막 정말 대북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따뜻하게 매달리는 사람들이 이것까지 차단하려고 했다. 이건 역사가 평가할 일이에요.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그렇죠. 북한 김일성 족속이 대한민국 고맙시다 할 것 같아요. 김일성 족속이 대한민국 위정자에 대해서 고맙다, 수고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통째로 섬겨바쳤을 때. 그거예요. 이거 미국 보세요. 계속 나오잖아요.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또 다시 채택됐죠. 채택되고 미 상원 또 이거 아주 열렬히 환영했어요. 맞습니다. 북한인민들을 끝없이 자유의 바람을 참 가늘고 길게 끝없이 들여보내서 그들을 깨쳐가지고 스스로 자각하고 민중봉기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정말 기회를 한치 넓혀나가는 그 길에서 자유대한민국이 헌법의 가치를 놓고도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맞습니다. 북한 주민의 알 권리 어떻게나 튀어주는 것도 그렇죠. 자유대한민국 동족국가가 북한을 상대로 할 일인데 이거를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저 김일성 족속 정권이 원천봉쇄하고 있는 그러나 자유세계 외부에서 반드시 뚫어져야 하는 그 알 권리를 말하자면 그 문제에서 장애를 조성하는 것과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의 위정자들은 잘한다고 보겠지. 그러나 평가는 역사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돼요. 알겠습니다, 기자님. 다음 키워드입니다. 이번에 그 북한 노동신문 1면에 김장은이 김정일 사망 9주기를 맞이해서 금수산 태양궁전의 참배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태양이 왜 거기가 누워 있겠어요? 하늘의 태양. 시신궁전이라고 합시다. 시신궁전. 알겠습니다. 뭐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서 바쳐오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라고 하면서 보도가 됐는데요. 벌써 9주년 됐습니다. 되진 지 9년 됐지요. 이 보도에 대해서 일면에 좀 다뤘는데 그래도 뭐 구죽이라고 하니까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는데 뭐 이에 대해서 한번 좀 이거는 저게는 신종주의 국가예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신으로 모시고 신격화 되어 있는 국가예요. 이게 신종주의는 신에 대한 경배로부터 시작돼요. 그 3대 후계자가 제비 죽은 날인데 왜 안 가겠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럼 왜 금년 7월 8일에는
김일성 거기는 왜 안 갔는가? 참별라. 아이고.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할아버지지. 아버지 죽고 할아버지 죽으면 건너뛸 수도 있는 거예요. 국정에 하도 바빠서 못 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제 애비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고 이게 북한은 신종주의 봉건주의를 믹스시켰어요. 정치를 선전한 방향에서 충효심을 갖도록 신격화할 뿐만 아니라 저 김일성 족속에 대한 충효심을 가지라고 딱 돼 있어요. 인민이 오보이고 만민의 태양이고 뭐 우리 모든 운명을 주관하고 있는 아주 조선의 하느님이고 이렇게 다 돼 있기 때문에 충효 사상을 고치시켜요. 이 측면에서도 그 아들이 제 애비한테 이렇게 하는 거는 충효를 부각시키는 데서도 아주 상징적이고 제일 중요한 행사의 하나죠. 그래서 가는 거예요. 뭐 제 애비한테 가는 거 이건 마땅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별로 우위 부여할 것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기자님, 다음 질문입니다. 그 요즘 들어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줄곧 생각을 좀 해왔었는데 북한의 도발, 무력 사용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의 저런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국가에서는 무력 도발, 어떤 핵실험이든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든 대한민국을 향한 군사적인 그 국부적 액션이든 항시적으로 잠재되어 있어요. 전면적인 무력 사용은 절대 못해요. 심중성은 기하겠지만은 오늘의 북한 내부 상황을 볼 때 이 도발을 그렇게 했다 해서 걷어갈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가져갈 게 리득이 없는 거예요. 국내적으로 놓고 봐도 도발했다. 그거를 거꾸로 나만이 이렇게 했다고 또 그렇게 역으로 선전해도 북한 주민들이 오늘의 마인드, 이제 10년째 마인드가 그래서 뭐 어쩌라고 도발을 했는데 그러면 전쟁을 하든지 이거예요. 북한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뭐 앉아 자꾸만 쳐들어온다는데 정말 전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이 말은 그들이 호전분자들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고달픈 상황을 빨리 어느 쪽에서든 정리해서 끝냈으면 좋겠다는 그 갈망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북한 사람들이 앉아서 미국이 그렇게 남의 나라를 침략 잘한다는데 왜 우리나라는 침략 안 하는가 하고 이게 어찌 보면 그 마음이라 같거든요. 미국이 빨리 들어와서 정리해줬으면 하는 그 마음도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볼 때 김정은이가 도발했다. 그러면 한민국뿐만 아니라 유엔, 미국, 한미동맹이 더 강력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는 얻어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그 순간이 곧 북한이 정리될 그 상황이 타이밍일 수도 이제는 있겠네요. 앞당겨지죠. 또 앞당겨지죠. 무기를 수단으로 해서 사용한 건 다 무력 사용이에요. 그건 실험이고 뭐고 다 들어가요. 우리 이렇게 정리합시다. 이런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리 북한 김정은이가 준비가 돼서 무력 도발을 한다. 이렇게나 저렇게나 국지적으로든 한다 해도 김정은 저기 앉아서 가만 계속 해야 할 거예요. 걷어갈 게 없는 거예요. 국제적 압력은 더 강화되며 상황에 따라서는 또 했어. 그러면은 이게 지금 미국 새로운 행정부라든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아무런 제스처를 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비상적, 비정상적인 국가고 김일성 족속은 폭력 지상주의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식 경각성을 높여야 돼요. 이건 꼭 할 거예요. 어느 때 하든지. 그러나 오늘 김정은이는 국내 상황을 보는 거예요. 북한 내부 상황. 무슨 전면병, 알지 못할 전면병에다가 태풍에다가 이게 완전히 뭐 쓰나미처럼 금년을 다 휩쓰고 지나갔잖아요. 제재. 더 나날이 더 강화되는 이 삼중고를 겪고 있거든요. 이게 김정은이가 빠진 딜레마거든요. 벗어놓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거. 이런 상황에서 정말 얘가 얼마나 무력 도발을 하고 싶겠어요. 그렇게 해서 또 이목을 집중시키고 원래 그렇게 내려온 족속이지만은 오늘의 현 상황에서 놓고 볼 때 이제 무력 도발하면
지금까지 진행했던 모든 무력 도발에 비해서 상황 전개가 양보다 질적 변화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행정부 공방 앉았는데 이렇게 초를 쳐? 미국은 그렇게 가져갈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렇게 노력했는데 우리가 이것들이 또 이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북한 주민 내부 이제는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든 저렇게든 도발해도 북한 주민들은 그건 네 도발이고 우리는 귀찮다. 정말 살기 힘들다. 네가 그렇게 힘이 있으면 네가 전쟁을 해서 죽든지 빨리 이 상황을 종결짓자. 이게 북한 사회의 풍조예요. 오늘날 와가지고 도발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또 북한에 뭘 죄다 줄 일도 없고 미국이나 뭐나 도발한다고 해서 북한을 올려서 다시는 하지 마시고 선물을 줄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진짜 뭐라 그래요? 시종자 같은 그걸 자꾸 쏴버리겠어요? 마지막 진짜 수단 같은 거 이제 또 쏴버린다? 자기 수단만 충날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기는 꼭 해요. 이놈들은. 자기네 나름대로 타이밍을 노려서. 근데 그게 언제가 되겠는가? 제일 위험수위가 내년 한 해죠. 내년. 그렇게 봐요. 내년 한 해죠. 지금 상황에서는 저것들 못 쏴요. 국내 상황을 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 폭력 지상주의자들이라고 항상 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도발이 체제 유지 그 어떤 무슨 강심제로 보는 거예요. 도발 한번 하고선 안팎을 서로 긴장하게 둘 놓고 체제 유지해 나가는 거. 이것도 저 체제 생존이 하나의 전략이에요. 전술이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기자님. 그러면 방금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서 좀 이어질 수 있는 질문인데요. 이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입니다. 뭐 1968년 그에 맺은 그 핵 확산 금지 조약인데요. 이게 누구는 핵이 있고 누구는 핵이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불평등 조약이다라는 무슨 말도 안 되는 말들을 쏟아내는 무리들도 있긴 한데 이게 그 유엔 안보리 상위 이사국 이외에 다른 국가들이 핵을 보유하면 안 된다. 요즘 취지는 그거죠. 예, 취지입니다. 그러면 뭐 이란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이 북한이 핵을 가져서는 안 되는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들 제외하고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세 개 나라가 가지고 있어요. 이 세 개 나라의 핵무기는 이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다 가입해서 관리받고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이게는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상당히 나름 정상 국가들이에요. 근데 북한은 이게 관리가 불가능한 나라에 다 탈퇴해버렸으니까. 핵 확산 금지 조약, 그 다음에 또 있잖아요. 그 무슨 두 개에서 다 탈퇴해버렸잖아요. 내가 늘상 말하지만 북한 핵 프로젝트가 나오게 된 원인이 있어요. 6.25 전쟁을 다 겪고 나니까 김일성이가 생각한 거예요. 우선 김일성이는 8.15 해방을 전후해가지고 그 전에 미국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투하한 다음에 그 야차와 같은 도무지 물고 놓지 않을 것 같은 일본 군국주의가 항복을 해버렸어요. 그때 핵무기에 대한 매력을 자기는 느꼈다 그랬어요. 두 번째 6.25 전쟁 때 그 트루맨 미국 대통령이 핵무기를 쓰겠다는 바람에 소련도 무기 지원을 중단하고 숱한 인민들이 핵폭탄을 피하느라고 남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조선을 해방하자면 미국을 우선 몰아내야 되겠는데 미군을 몰아내면 핵무기를 가진 미국과 대등한 핵보유국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핵협상을 통해 미국을 몰아내고 그 다음에 우리 남북한의 통일 성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핵은 주체혁명 위협 수호의 가장 위대한 보검이고 선대수령들이 강고분투하면서 만들어서 물려준 가장 그 위대한 혁명의 무력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위대한 보검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놓고 볼 때 핵은 포기 못하지요.
그러니까 북한 핵은 개발에서부터 용도까지 다 불량스럽기 때문에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거예요. 네. 이런 상황에서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국제 감시도 못 받겠대. 사찰도 못 받겠대. 내놓지도 않겠대. 그러니까 이 불량스러우니까 그렇게 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북한 비핵화 핵 포기하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자꾸 헷갈려해요. 한반도 비핵화. 북한은 이것을 조선반도의 비핵화라 그래요. 이게 북한이 주장하는 거고 북한이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핵 제거, 폐기는 자유세계가 말하는 거예요. 북한은 왜 조선반도의 비핵화라고 하는가? 대한민국 주식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보유한 미국이 핵보유국이기 때문에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주장하는 거예요. 미군 나가라고 소리예요. 근데 대한민국 대통령까지도 한반도 비핵화라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 이 정치적인 해석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이게 북한이 주장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대통령 스스로가 핵을 보유한 미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향해서 북한 비핵화, 남한 비핵화 이 소리를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거는 상당히 이 지능 부족이에요. 정치적인 학성이 부족이에요. 북한은 항상 조선반도의 비핵화라고 딱 그래요. 그러나 미국은 자유세계는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할 수 없으며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확실하게 북한 핵 제거예요. 이 용어 정리를 철저히 해야지 여기에 대해서 선을 똑바로 세우지 않으면 우리 한국에는 핵이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김일성 족속이 주장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 일명 한반도 비핵화는 본질이 아주 불량스러운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핵보유국 대 핵보유국으로서 미국과 협상해가지고 평화협정을 이끌어내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이거예요. 그래서 핵 문제에 관해서는 한국은 절대 끼어들지 말라고 계속 문치방 높여놓은 게 바로 김일성 족속이에요. 이 정리를 잘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위정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북한 편을 딱 들게 돼 있어요. 북한 편을 드는 것과 같은 발언이 나가게 딱 돼 있어요. 난 요새 욕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참 질문을 잘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정말 그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아닌 정말 북한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을 해야 될 텐데. 그 정부 대 정부가 협상을 했으면 정부 대 정부 차원에서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자유세계인 만큼 자유국가인 만큼 민간 차원의 대북 사업까지 정부가 간나라 배나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군사 분계선 지역 인접 주민들이 생명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관여할 필요가 있지만은 법까지 내가지고 이거를 USB 북중 국경에서 들이보내는 것도 차단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상입니까? 예, 오늘의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두서없이 이렇게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오늘 주간 시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